지금부터도 저희 시청자분들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 저희 참여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써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문자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017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남산타운에 전세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직장 거리나 거주 환경이 좋아서 84 타입 14억에서 15억 선에서 매수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고민 중인데요. 리모델링 사업 전망과 비슷한 예산으로 추천해 주실 다른 곳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산타운이 아무래도 위치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 매수를 고려하시는데 지금 여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곳이 또 있을까요, 대표님? 한번 보겠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가 이쪽에 있어요. 그쵸? 3호선이랑 6호선을 끼고 있고 사실 여기가 입지만 놓고 보면 너무 좋죠. 우리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용산이라든지 거리가 뭐 30분대로 어쨌든 서울의 중심지를 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고 뭐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단지 세대수라든지 사실 나무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뭐 84 타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한 14억 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같은 경우가 같은 평형대가 한 18억 정도, 거기다가 옥수동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한 17억 선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아파트 가격 자체도 거의 70% 수준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저는 가성비가 참 괜찮은 아파트다. 일단 이렇게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결정을 하실 거는 두 가지 플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단순히 이제 내 집 마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제 여기 사는 집이 너무 좋고 주변 여건 이런 게 좋아서 실거주를 해도 만족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매수하시는 거는 적극 찬성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아파트 시세를 제가 말씀을 지금 드렸다시피 괜찮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좀 몸테크, 재테크 형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논리로 봤을 때는 저는 매수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여기 리모델링의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가 2018년도에 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 사업지로 선정이 된 곳이고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지 중에 사실 규모가 제일 큰 단지죠. 사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더니 23년도 11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가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5,000세대가 조금 넘어요. 그중에 3,000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분양 물량인 거고요. 2,000세대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3분의 2의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임대주택 2,000세대를 제외하고 나면 이제 3분의 2 동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의를 받으려면 임대주택의 2,000세대에서도 일부 동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서울시에서는 이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동의율이 안 나와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여기가 시범사업지고 시범사업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재 제가 앞서서도 좀 이슈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뭔가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정권 때는 우리가 이제 안전진단 통과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더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모든 이 재건축 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진행 사항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재건축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정부에서도 재건축 쪽으로 기조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이라 속도가 더 안 나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내가 좀 정비 사업 쪽으로 해서 몸테크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고 싶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면 저는 차라리 이 단지보다는 리모델링 또 보다는 재건축하는 단지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재건축하는 단지를 좀 찾아보면 뭐 지역을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저는 3호선 라인 쪽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3호선 쪽으로 어디를 가볼까요? 송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송파에 지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좀 변모를 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가 여기 가락 금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단지고요. 우리 아까 14억 선, 15억 선에서 갈 수 있는 재건축 단지가 가락 우성 1차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은 좀 이게 210%, 230% 정도 아마 될 거거든요. 요 정도 되고 여기가 대형 그 대지 지분 자체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긴 한데요. 이렇게 보면은 사업성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여기 아파트 바로 옆에를 보면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락우성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요. 바로 옆에 헬리오시티가 있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가 34평이 지금 한 26억 정도 시세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그렇게 뭐 좋진 않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어쨌든 옆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3호선 타고 여기 조금 더 내려오시면 문정동에 가락 현대 1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는 사업성이 괜찮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179% 정도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중대형 평수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한 평균 20평 정도 나와요. 그래서 사업성이 일단은 괜찮고요. 입주도 한 29년도쯤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뭐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리모델링의 포커스, 뭐 재건축의 포커스, 정비 사업의 포커스다. 그러면 차라리 재건축 쪽을 하는 이런 아파트 단지들 좀 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왜 지연되는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일단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주변의 아파트, 비슷한 입지를 가진 아파트와 시세를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로 일단 찬성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재테크의 의미도 함께 이제 가지고 가실 거라면 다른 곳을 보시는 게 어떻겠냐 말씀 주시면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 3호선 라인에서 송파 쪽 이를 여러 군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임장도 나가보시기 바랄게요.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284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2022년 1월에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33평을 14억 꼭대기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샀을 때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산 금액보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여기 아파트예요. 그쵸? 3호선 타고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이쪽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갈아타실 일은 아니죠. 일단은 버티시면 오를 거거든요. 좀 버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뭐 14억 정도에 사셨는데 지금 아마 11억에서 12억 정도 선 이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억 내지는 3억 정도 아직 떨어진 상태라 만약 대출까지 활용하셨으면 굉장히 마음이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갈아탄다 그래서 뚜렷한 답이 없는 게 뭐냐면 우선은 뭐 갈아타게 되면은 지금 또 나가는 게 중개보수 나갈 거고 법무 비용 나갈 거고 취득세 또 나갈 거고 사실 나가는 부대 비용이 더 많아요. 그렇죠? 좋기는 1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몇천 단위 깨지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고 이게 오를 거다고 얘기를 하면 뭐 갈아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가 뭐 여기 그리고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제 몇 군데가 보시면 그래도 신축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이렇게 신조어가 나왔죠.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공급이 계속 안 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분양가도 오르고 분양가가 올랐다는 거는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평당가가 사실은 강북 같은 경우도 한 4천에서 이제 5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세팅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좀 신축급 아파트들 거기에 맞물려서 구축 아파트들이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어쨌든 지금 시세로는 11억인 거잖아요. 11억에서 12억인데 요게 더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3호선 라인으로만 좀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제 3호선을 타고 좀 위로 녹번이라든지 연신내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랑 가격대가 비슷하긴 한데요. 조금 더 이제 중심가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독립문역까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84 타입이 한 14억 정도 세팅이 돼 있고 더 내려오면은 경희궁자이 같은 경우도 뭐 17억, 18억까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상 우리가 3호선은 어쨌든 노선이 좋잖아요. 이 라인 중에 신축급 아파트에 요 정도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는 앞으로도 찾기는 힘들 거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소위 얘기해서 내가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너무 속쓰려요. 그쵸? 만회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만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매도하시고요. 거주랑 투자 분리하시고요. 임대 나는 살면서 뭐 재개발 확정된 데 있죠. 2군데 정도 투자하시면은 3억 정도 금방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비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 지금 아파트 살고 있으면서 갑자기 이런 플랜을 세우는 거는 지금 아파트는 안정성이 있는 건데 좀 비안정성적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추천을 안 드리고 그냥 거주하고 있는데 마음 놓으시고 이제 살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오를 수 있는 단계였는데 강남권의 아파트가 오르고 비강남권들이 따라가다가 대출 규제 때문에 상승이 현재는 멈춘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이제 이런 아파트 가격대가 괜찮은 신축급 아파트들은 후발대로 따라가서 가격이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만 좀 잘 참으시면 이제 봄날이 오실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은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거든요. 다른 방향을 고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너무 번거로워지시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계속해서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 또는 문자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바로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288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장역 도보 3분 거리에 투룸 빌라 전세 끼고 보유 중입니다. 주변 일대는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데 저희 빌라 주변은 좀 조용한 편입니다. 갈아타기를 할까도 고민 중인 상태로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지역도 좀 주변에 노후도가 좀 높은 곳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마장역 역세권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쵸? 요 주변에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우선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마장동 요 주변 일대가 뭐 계속 개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상승폭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빌라를 사는 목적을 잘 생각을 하면 좋죠. 결론은 이 빌라가 빌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뭔가 재개발이 되든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든지 확정이 되든지 완성이 되든지 하면서 내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거든요. 좀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마장동을 생각을 하면 여기가 성동구죠. 근데 성동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뭔가 좀 저평가돼 있고 좀 이렇게 거주 만족도나 그다음에 주변 여건들을 생각하면 성동구인데 좀 그렇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여기 마장 축산물 시장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시면 이 시장은 절대 옮길 수가 없고 정말 필요한 시장인데 사실 비릿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주차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개발이 그동안 좀 저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 같은 이 전통 시장들을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넘어서 가지고 뭔가 관광지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로 육성을 하면서 더불어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청계천 있죠. 청계천부터 쫙 내려오시면 중랑천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 수변공가까지 다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지로 육성이 된 이런 시장들에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장을 보고 그다음에 청계천이나 이렇게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 거리를 즐기면서 뭔가 소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발달하게끔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수요가 들어와야 되니까 동북선까지 개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또 하나는 뭐 마장역에서 한 군데만 내려오시면 왕십리역까지 접근성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장역 말고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요 인근이라든지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을 추진하는데 빌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는 오히려 상권들이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개발이 되기는 사실상 좀 힘든 입지죠. 오히려 주변에 이런 개발 호재들에 의해서 주변이 바뀌면 그냥 주변이 바뀌고 땅값이 오르니까 내 것도 그냥 땅값이 덩달아 오르는 시세 차익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런 데나 이런 모아타운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셔도 되는데 사실 요 주변에서 간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용답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많이 좀 재개발지하면 떠올리는 데가 노량진 아니면 뭐 장이 뉴타운 이런 데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 군데 두 군데만 뭔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 자체가 다 정비 사업들이 규모 있게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체 쾌적도가 바뀌고 전체가 아파트 타운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주거 만족도나 가격 경쟁률이 남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마장동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마장동은 뭔가 이제 군데군데 좀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면 용답동 같은 경우는 청계 리버뷰 자이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구역들이 이제 동의서를 거뒀고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되다가 지금 구역계를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여기가 완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타운이 첫 번째는 완성이 될 거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미 답심리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완성이 돼 있죠. 실제로 이 거리를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 타운으로 형성이 돼 있고 남아있는 구역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쨌든 노후도도 충분히 나오고 입지 자체가 지선이긴 하지만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고 또 성동구고 개발 압력이 계속 불고 있는 지역이고 또 중요한 건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손을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가 개발 의지는 개발 압력은 굉장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처음에 이렇게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구역도를 정하면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죠. 분명히 동의서를 거두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구역계를 조정을 해가면서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용답동이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마장역 쪽을 매도하게 되면 1억 후반대에서 한 2억 초반대 정도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 정도라 그러면 사실 뭐 용답동으로 들어가는 게 무난하다고 보면 되는 게 대부분 서울 전역이 지금 뭐 2억 후반대 정도 투자금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2억 초반, 1억 후반대라 그러면 저는 안정적으로 재개발지에 좀 상급지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재정비 계획이 있는 빌라가 아니라 상권 주변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 진행 중인 곳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다양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박유란 대표의 명쾌하고 열정적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1대1 대면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번호로 문의회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